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제일 이과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될 단원 중에 하나가 바로 삼각함수예요. 이유인즉슨 사실 공부해야 될 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공식까지 많이 배웠었는데 이제 그런 공식들을 다 배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공식들이 많이 줄어들었어. 별거 없습니다. 뭐 이제 좀 까놓고 얘기하면 덧셈 정리밖에 사실 거의 남은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안 가르쳐. 그러니까 너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옛날 교육과정을 치른 이제 뭐 좀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거를 이과든 문과든 다 배우던 단원으로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익숙한데 지금 교육과정의 학생들은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처음 이걸 배운다는 거란 말이야.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자, 이건 역학 공식인데 역학 공식은 뭐냐면 2분의 파이와 어떤 게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형식의 삼각함수를 얘기하고 지금 보면 플러스 세타도 있고 마이너스 세타도 있죠. 그렇죠? 가장 편한 거는 사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런 형식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잘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뭐 원리 같은 거는 뭐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원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분의 파이가 나오면요, 이 앞에 있던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예요. 사인에 2분의 파이가 있으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에 2분의 파이가 있으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됐죠? 차근차근 봅시다. 그 다음 코사인도 마찬가지인데 코사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으로 바뀌어요. 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로 바뀌죠. 사인이랑 코사인은.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탄젠트 홀로 남잖아. 얘는 누구랑 바뀌어? 얘는 자기 자신의 역수랑 바뀌어요. 지금 이제 코탄젠트라고 바로 쓸 수 있겠죠. 요렇게 바뀝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 뒤는 그냥 다 세타예요. 다 세타인데 이 앞에 있는 부호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세타라는 거는 이거 지울게요. 일단 세타라는 거는 예각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아니면은 그때그때 또 따로 따져줘야 돼요. 뭘 따져줘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사사분면을 그렸을 때 동경으로 봐서 얼싸안고, 그죠? 그래서 얘는 모든 삼각함수가 다 양수가 되는 범위고, 얘는 사인 함수만 양수가 되는 범위고, 얘는 탄젠트 함수만 양수가 되는 범위고, 얘는 코사인 함수만 양수가 되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 세타가 예각이니까 90도에서 예각을 빼면 여전히 예각이죠. 예각이라는 얘기는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값이 무슨 값이던 간에 어쨌든 요 제1사분면 안에 들어오는 각이면 사인에 넣든 코사인에 넣든 탄젠트에 넣든 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플러스로 보면 이렇게 바꿔보죠. 플러스로 보면 일단은 요거까지는 다 똑같은 거야.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코탄젠트인지 이거는 2분의 파이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사인에 대한 2분의 파이였으니까 코사인을 써주고, 코사인에 대한 2분의 파이였으니까 사인을 써주고, 탄젠트에 대한 2분의 파이였으니까 코탄젠트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사분면의 각이죠. 그죠? 90도에서 X축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왔을 때니까 그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때는 사인에 관련된 값만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각도를 사인에 넣었다면 이것은 뭐일 것이다? 양수일 것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든 탄젠트 세타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다 어쨌든 세타가 예각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는 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음수냐 양수냐는 앞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얘기를 안 할 뻔했네.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에 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도 사인만 양수인 범위에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여각공식입니다. 됐어요? 자, 여각공식이 지금 중간이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덧셈 정리를 통해서 계속 해결을 하는 과정이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여각공식이나 혹은 보각공식 같은 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덧셈 정리를 이용해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파이가 나오거나 2분의 파이가 나오면 꼭 이러한 공식들을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변형될 줄 알고 이거를 뭐 그렇게 변형을 하겠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연성이 뚜렷하죠. 80도, 10도니까 합하면 90도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얘 80도죠. 그냥 80도라고 씁시다.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80도 의 제곱 하고 뒷부분은 좀 이제 이따가 써보죠. 일단 여기 먼저 정리를 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예각이죠. 예각. 얘는 모든 삼각함수를 다 양수로 만드는 범위이기 때문에 요 80도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80도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럼 어때? 뒤에 있는 애랑 어쨌든 뒤에는 이제 이쪽 각도들 80도 이쪽이 통일이 됐죠. 그리고 쭉 전개를 해주면 코사인 80도의 제곱 뭐야 이건 코사인 80도의 제곱 원래 표기법대로 씁시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80도가 두 개 있죠. 거기다가 2 사인 코사인 빼기 2 사인 코사인이니까 서로 사라지죠. 자, 이건 얼마예요? 각도가 같은데 제곱의 합이다? 1 있죠? 그럼 2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것도 뭐 90도로서의 이제 90 빼기 20도가 70도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문제풀이 개연성이 있죠. 꼭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어떤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문제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90도를 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문제풀이의 개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뭐 여각공식을 쓰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라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